정숙은 장바구니 무게에 팔이 저릿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를 아들 내외에게 전해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마음 한편에는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아들 현우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김치라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다 잘 될 거야. 정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된 신혼 분위기가 남아있는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며느리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연락 없으셨는데요. 지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정장 차림이 구겨져 있었고 화장도 약간 지워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음이 분명했죠. 갑자기 김치가 잘 됐길래 가져왔어. 현우가 이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니. 정숙은 웃으며 무거운 김치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 시어머니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아직 퇴근 안 했나 보네. 네, 오늘은 늦게 온대요. 회의가 있다고.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김치통을 부엌으로 옮기며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향해 걸어갔어요. 오랫동안 해온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숙의 손이 냉장고 손잡이에서 멈췄어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치 넣으려고. 미리 말씀도 없이 남의 집 냉장고를 함부로 여는 게 예의인가요? 지연의 말에 정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이 사는 집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현우 엄마라서 그냥 익숙해서 그랬어. 미안하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손에 든 김치통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저희 집은 저희 공간이에요. 갑자기 오셔서 냉장고까지 여시면 정말 부담스럽네요. 지연의 날카로운 말투에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담근 김치였는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줄은 몰랐어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실례했구나. 김치는 여기 두고 갈게. 정숙은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머물 분위기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현우한테 김치 가져왔다고 전해줘.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넨 채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정숙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은 느낌이었죠. 엘리베이터에 홀로 서서 정숙은 자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가족의 의미,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현우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 집에 늦게 들어가는 중이었죠. 휴대폰이 울렸고 지연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 당신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엄마가 갑자기 무슨 일로? 김치를 가져오셨대요. 그런데 말도 없이 우리 냉장고를 열려고 하셔서 제가 좀 말했어요.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연의 목소리에서
평소보다 강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말했는데? 남의 집 냉장고를 함부로 여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우리 집은 우리 공간이잖아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불쑥 방문한 것이 불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늘 자신을 위해 김치를 담가주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별로 많은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김치 두고 가셨어요. 현우는 지하철에서 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치통을 보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이걸 들고 오셨구나. 당신 어머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와서 냉장고부터 열려고 하시고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김치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피로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김치통을 바라보며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 당신은 항상 그렇게 어머니 편만 들어요? 내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 계시면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양쪽 다 이해가 되어 마음이 복잡했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현우는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응, 김치 담가서 가져다 줬어. 현우가 좋아하잖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지연이가 당황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남이 된 것 같구나. 내 아들 집에 김치 한 통 들고 가는데 이렇게 예약을 해야 한다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더라. 남의 집 냉장고를 함부로 연다고. 내가 언제부터 남이 됐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예고 없이 찾아가지 않을게. 너희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럼 이만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지연의 기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죠. 방을 나오자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별로. 그냥 앞으로 미리 연락하고 오시겠대. 지연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의 김치통이 그날 밤 내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치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했던 아들. 집에서 남의 집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30해 넘게 아들을 키우며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치 하나 가져다 주려고 했을 뿐인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우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정숙은 잠시 받을지 말지 고민했지만 아들의 목소리라도 들으면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숙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었어요. 남의 집 냉장고를 함부로 연다라는 며느리의 말을 아들이 그대로 전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남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정숙은 더욱 깊은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잃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옆집 할머니가 손주들과 놀아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나도 언젠가 손주를 볼 수 있을까? 정숙은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것조차 요원한 꿈처럼 느껴졌어요. 전화기를 들어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여보세요? 현우야.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현우의 짧은 대답에 정숙은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아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끄는 정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들에게도 자신은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현우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들 내외의 삶에 자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할 바에야. 정숙의 마음속에 서서히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도 현우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일과 오늘의 무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나. 정숙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들 내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식탁 서랍을 열어 예전에 작성해 두었던 유언장 초안을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과 자신이 모아둔 저축, 그리고 아파트, 모두 현우에게 물려주려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홀대한다면 적어도 재산만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숙의 눈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굳어져 갔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정숙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 미진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어머니와의 일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어. 남의 집 냉장고를 함부로 여는 게 예의냐고. 진짜 너무 답답해. 미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시어머니신데.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갑자기 와서 내 집 냉장고를 열어보려고 했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맨날 그래.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지연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정숙은 구시대적이고 간섭심한 시어머니의 전형이었어요. 그래도 김치 가져다 주려고 오신 거잖아. 좋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진아, 넌 결혼 안 해봐서 몰라.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미진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회사의 다른 동료들이 휴게실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연과 미진이 모르는 사이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숙의 오랜 친구 영자였어요. 그녀는 지연이 다니는 회사의 청소 용역 직원이었습니다. 영자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숙아, 너 괜찮니? 오늘 내 며느리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영자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자가 들려준 이야기에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구시대적이고 간섭 심한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끊어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며느리까지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숙아. 내가 상처받을까봐 망설였는데 그래도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괜찮아. 고마워, 영자야. 적어도 진실은 알게 해줬으니. 전화를 끊은 정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자신을 구시대적이라고 부르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편을 드는 아들.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게 잘못이었나? 정숙은 쓸쓸히 중얼거렸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화로 미리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어요. 김 변호사는 오랫동안 정숙의 법률 문제를 도와주던 지인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모든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아들 현우에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재예금, 그리고 아파트,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일부는 친정 조카들에게 나눠주고요.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정숙이 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고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우 씨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실 건가요? 네,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더 묻지 않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으니까요.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정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와 친정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결정이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한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 현우를 위해 모았던 재산들, 남편이 남긴 부동산, 모두 자신의 희생이 담긴 것들이었죠. 이제 그것들이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묘한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들러서 확인하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어요. 옛날에는 그토록 자신을 따르고 사랑하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변했구나. 정숙은 사진첩을 덮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금세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어요. 오늘로써 과거와의 연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 수정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희망의 빛 자선단체와 친정 조카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아들 현우에게는 유품으로 가족사진 앨범만을 남긴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자신을 구시대적이고 간섭 심한 시어머니라고 비난한 것을 떠올리자 망설임은 곧 사라졌어요. 단호하게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최선의 결정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의아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바쁘다고 해서 굳이 연락하지 않았어. 저번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현우의 사과에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과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거든요. 괜찮아. 나도 이제 깨달았어. 너희 집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현우야, 난 괜찮아. 이젠 다 컸으니 내 삶을 살아.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정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원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함과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의아해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고맙지만 됐어. 나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거든. 주말에도 바빠. 정숙은 담담하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차분한 반응에 더욱 당황한 듯 했어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처럼 자신의 인생도 새롭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야.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말로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한 것은 복수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희망의 빛 자선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봉사활동이 그녀에게 큰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자선단체의 박 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일이 많잖아요. 아이들 점심 준비해야 하고. 자선단체는 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정숙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때로는 학습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도 정숙 씨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정숙은 부엌으로 향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문득 현우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생각에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단체에 모여들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행복을 느꼈어요. 특히 8살 지민이라는 아이가 정숙을 할머니처럼 따르며 늘 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지민이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더 먹을래? 네, 더 주세요. 하루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정숙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현우 씨가 어머니의 최근 행적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특히 유언장 변경 여부를 물어보더군요.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소문이 새어나간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아마도 법원 관계자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밀을 지켰지만 법적 절차 과정에서 소문이 퍼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현우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현우였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렴. 현우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입니까? 유언장을 바꾸셨다는 게? 정숙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니. 하지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있는 것 같아서 너와 지연이는 너희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는 거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냥 김치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치 사건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자신이 느낀 소외감과 무시였습니다. 김치 때문이 아니야. 너희에게 난 이제 남이잖아. 남의 집 냉장고를 함부로 연다고 했던 지연이의 말처럼.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순간적인 말실수였을 뿐이에요. 지연이도 사과하고 싶어 해요.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사과한다고? 난 이미 결정했어. 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와 친정 조카들에게 나눠줄 거야.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은 평온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잘할게요. 현우야, 이건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내가 평생 너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는 일이 나에게 큰 보람을 주거든. 현우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정숙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욕심보다는 상처가 더 많이 보였어요. 가족사진 앨범은
내게 남길 거야. 우리의 추억이니까. 정숙의 말에 현우는 깊은 상처를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없이 집을 나갔어요. 정숙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현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말 유언장을 바꾸셨대? 지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현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의 반응이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와 친척들에게 나눠주기로 하셨대. 우리는 가족사진 앨범만 받게 될 거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우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그때 냉장고 일로 너무 심하게 말했어. 현우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어머니가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김치를 가져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했잖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 진심으로.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말을 들어주실까?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우리가 얼마나 미안한지, 어머니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드려야 해. 다음 날 아침 현우와 지연은 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집에 없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알려주길 정숙은 자선단체에 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희망의 빛 자선단체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정숙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어린 소녀의 머리를 빗겨주며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현우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에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담담해졌어요. 왔구나. 잠시만 기다려라. 정숙은 아이들에게 할 일을 마저 지시한 후 현우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정성껏 김치를 담가 오셨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정숙은 말없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현우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유언장 때문에 이러는 거니? 정숙의 질문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로 죄송해서 그래요. 유언장은 물론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더 미안해요.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단호해졌어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의 사과는 받아들일게. 현우와 지연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여졌지만 관계 회복은 아직 멀어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까요?
현우의 간절한 질문에 정숙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너희도 그동안 너무 쉽게 나를 무시했잖니.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도 어머니의 말에 수긍했어요. 이해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할게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보다는 담담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 노력해보렴. 하지만 더 이상 재산 때문에 나를 찾아오진 말았으면 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현우와 지연은 자선단체를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사과 수락은 받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완전한 화해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어머니도 자신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것이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희망의 빛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민이는 정숙에게 손녀 같은 존재가 되었죠.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랑 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민이가 건넨 그림을 받아든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사랑해요. 할머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 지민아. 정숙은 그림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새롭게 채워져 가고 있었어요. 과거에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카드를 펼쳐보니 현우와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를 존중하겠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꽃바구니였어요. 그동안 현우와 지연은 꾸준히 그녀를 찾아왔지만 정숙은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정숙이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신사였어요. 정숙 여사님 되시죠? 저는 김 변호사의 지인인 서 대표입니다. 밝은 미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 대표는 정숙의 기부 계획에 대해 들었다며 장학재단과 협력하여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정숙님의 선행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은 서 대표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재산이 쓰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어요. 좋은 제안이네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 대표가 떠나고 난 후 정숙은 자선단체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과 재산에 대한 결정이 단순한 복수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던 중 정숙은 우연히 현우와 지연이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숙을 보지 못했어요.
현우의 팔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기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정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단 말인가요? 현우와 지연은 그동안 아기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행복한 표정, 지연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작은 아기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숙은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서랍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와 친정 조카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 손주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한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고민하게 됐어요. 현우와 지연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김 변호사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유언장을 약간 수정하고 싶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전체 재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예요. 하지만 일부는 현우의 아이를 위한 신탁으로 남기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가 태어났더라고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과는 화해하신 건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직.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원망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죠.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온 정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선단체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지민이와 함께 쿠키를 만들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평온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선단체에 도착하자 지민이가 반갑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 쿠키 만들어요. 정숙은 지민이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결심했어요. 현우에게 연락해서 손주를 만나고 싶다고 말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직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지민아, 할머니 곧 또 다른 아이도 만날지도 몰라. 할머니 손주란다. 지민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지민이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통으로 시작된 갈등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숙에게는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찾은 시간이었고 현우와 지연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죠.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서히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김치통에 담겨 있던 어머니의 사랑은 복잡한 여정을 거쳐 다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